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또 이 빨갱이의 개소리를 한번 분쇄하는 시간을 갖고자 에, 어제요,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오늘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분쇄를 하고 있는 주권 방송의 그 단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두 번씩 그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궤변을 사회주의적 궤변을 이 땅에 심기 위해 이제 떠들어대는 소리를 분쇄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일환으로서 또 그 개소리에 대한 분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예. 자, 이번에 이제 8.15를 맞이해서 또 지 나름대로 한마디를 했는데 우선 그놈이 정한 제목이에요. 그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정한 8.15는 해방절이 아니라 분단절이다.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여기까지의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무엇을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 무엇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8.15 해방절, 이제 지말로는 해방절인데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광복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단절이다. 남북이 갈라진 이제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우리의 분단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결과물이다.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라진 게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한 거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또 김좌진 장군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그 문빨이 말하는 김원봉 같은 놈은 빼고요. 설사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공산주의화 시키기 위해서 한 독립운동은 그건 의미가 없는 독립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물로 우리 민족이 분열됐다, 분단됐다.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분단이 김일성, 본명 김성주가 소련군 장교로서 소련군 탱크를 앞세고 들어와서 38선을 긋고 남북 교류를 막고 이게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을 언제 분단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나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보지 아니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게 우리 정부는 뭐 했냐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선 정부가 되겠죠. 뭐 무슨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또 명성황후의 친일, 친러를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줄서기,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생겨서 결국은 다 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대국들끼리 전쟁도 치렀지만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던 거죠. 그 당시에 국제 질서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필리핀, 뭐 영국은 인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 제국주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현명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책임,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책임이 큰 거지. 일본이 이렇게까지 클 때까지 도대체 옛날 정부는 뭐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잘한 것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이 대한민국 좌빨들이 토착 왜군이 친일파니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성할 걸 반성해보자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틀어서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친일파를 양성했고, 이거는 뭐 언제는 없었던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았을 적에 원나라 시절에 우리 고려에 그때 친원파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 뭐 일제시대가 아니고요, 명나라 지배를 받던, 청나라 지배를 받던, 원나라 지배를 받던 이런 세력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말살하는 일제였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그럼 독립운동을 말살하려고 그러지. 그럼 더 부추겨 세우겠습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열등 민족 의식을 심어줬다. 이제 교육적으로. 이거는 어느 나라는 자기 식민지화된 나라에다가, 아유 너희는 우수한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왜 지배당하고 있니? 이 병신들, 누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착 외구하면서 자한당을 물고 넘어져요. 항상 이 새끼는 주장하는 게, 이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 자한당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자한당만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건 바로 하루아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토착 외구, 또 이 말을 끌고 나와요. 토착 외구. 그러면서 이 토착 외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자한당이다. 이런 토착 외구가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대요. 아니 무슨 뭐 세균도 아니고 서식을. 그러나 제가 항상 토착 외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자기들은 그러면 토착 짱깨요, 토착 빨갱이란 말입니까? 여비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한당의 부모가 일본이요, 양부모가 미국이다. 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한당을 탄생시킨 배경이 일본이고 양부모가 미국이라면, 더불어공산당을 탄생시킨 주역은 러시아하고, 러시아도 아니죠, 소련하고 중국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양부모가 더불어공산당의 양부모는 러시아와 중국이요, 더불어공산당의 친부모는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란 말입니까? 노동당?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빗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한미동맹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다. 이제 그 대한민국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한미동맹이라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이 있었는데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 1945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고 나서 1948년 이승만 초대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3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이 들어와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끊고, 성조기를 대신 올리고 뭐 점령국 국가 행세를 했다지만은, 미국이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거를 이제 신탁 통치라 그러죠. 그 3년간에. 이제 신탁 통치를 가지고도 많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신탁 통치 기간이 있었던 거죠. 3년간에. 대한민국의 자치정부가 없으니까, 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서로 나눠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뭐 여기에 친일파를 등용했다, 뭐 거의 복귀시켰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한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다. 그럼 북한은, 소련의 지배를 받는 김성주의 북한은 진정한 독립을 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48년에 국민투표에 의한 제1공화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됐나요? 김일성이가 쥐가 저를 수령,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고 나라를, 자기 입장에서는 나라지요. 우리 헌법상의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부의 수령으로 칭하면서 나중에 6.25 침범까지 하는 그런 북쪽 지역의 어떤 그 형세를 만드는 게 김성주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한당의 부모가 일본, 양부모가 미국이면 더불어공산당의 부모는 중국과 러시아, 양부모는 북한의 김일성 노동당. 이 말은 왜 안 한단 말입니까?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이렇게 국민에게 거짓말로 선동질을 했다. 그 뭐냐면 한미 동맹이 뭐 자유 보장을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번영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정신적 쇠뇌를 시켰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신적 세뇌예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1965년에 그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일 간의 협상 거기서 받은 보상금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바탕이 없이 이게 언제 정신을 지배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상한 그 교리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건 현혹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미국이 무슨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 보장을 해주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경제 번영을 미국과의 한미 동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전부 거짓이다. 그럼 우리 한국 경제가 뭘로 어떻게 컸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절로 자고 일어나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남북관계 방해 책동이나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일본의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뭐 경제 침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 남북한 평화 경제가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뭐 이걸 아주 좋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모든 게 국산화가 되면 좋겠지요. 자동차 부품이고 뭐 반도체 부품이고 100% 국산화가 된다면 뭐 일본하고 경제적 전쟁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없어서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말이 진짜 본심으로 들어가요. 이 빨갱이의 본심으로. 진정한 국산화는 군사작전권 국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작권 회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국산화의 가장 첫 번째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군사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9.19 군사합의에서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에 대해서도 연이어 계속 대략 상살 무기를 들여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럼 북한은 약속 잘 지키고 있나요? 하루 걸러 한 번씩 요즘은 별명도 굿모닝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아마 연이어 뭐 우리 대장 살상 무기를 들여온다는 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말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게 이거는 사실 문 정권의 약속이야. 문세인이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다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F-35와 같은 그 훌륭한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의 그 공군력 증강과 나라의 국방 안보를 지킨다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막을 일이란 말입니까? 북한에 충성하는 이놈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참 가공할 무기니까 북한의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여오지 말아서 북한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민족 방위를 위한 군대 체계로 우리 한반도의 군대 체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빨갱이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민족 방위를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의 적은 한미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요. 대한민국의 적은 북중러예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 일본과 요즘 일본하고는 좀 문제가 일본 미국하고 다 문제가 있죠. 저 비응신 같은 빨갱이 대통령 문빨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이제 북한에겐 적이 돼요. 우리 어떻게 공동 방위군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적으로 삼아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일 손 떼라.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는 중러 손 떼라 할 텐데 어떻게 공동 방위군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나가서 한관계 더 확실한 것은 우리의 통일이다. 근데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무슨 통일이냐는 게 이 빨갱이 새끼가 말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인지 공산주의적인 통일인지 그거 어떤 통일을 원하는 건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로서는 이놈이 무슨 통일을 암시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남북이 하나로 돼서 협력하자. 국민이 단결해서. 자, 말은 좋죠. 그러면서 그 시행 방침으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재벌 독점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속내가 드러나죠. 자,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정치권도 바뀌어야 된다. 허구한 날 이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한당을 해체해야 된다. 우리는 그 투쟁을 해야 된다. 광화문에 모여라. 이런 말을 하는 놈이에요. 정치권을 바꿔야 된다는 건 자한당을 해. 왜? 자한당만 없어지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건 이제 완성이거든요. 반대 세력이 없잖아요. 유일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분배 제도로 가야 된다. 이제 여기서 답 나왔잖아요. 분배 제도가 뭡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이잖아요. 자, 내가 강냉이 죽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고 살고 나는 혼자 그냥 롤렉스 시계 차가면서 호식하면서 잘 살겠다. 똥돼지가 뱃살 디룩디룩 나와가면서 이게 딱 북한이잖아요. 자, 분배 체제로 가야 된대요. 이제 답 나왔잖아요. 주권방송에서 뭘 말하는지.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놈들이 말하는 거는 그 공산화, 대한민국의 공산을 위해서 그나마 또 자기들과 좀 이렇게 같이 뜻에 맞는 더불어공산당 문빨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고 어떤 면에서는 지들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어떨 때는 또 문재인을 질타를 하더라고요. 왜? 더 빨리 공산화를 진행시키지 않는 질타를 하는 걸 전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런데 또 수만 명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동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동조와 호응의 증거는 뭐냐면 그 주권방송의 구독자를 말하는 거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면 애게 5천만 국민 중에 얼마 안 되잖아. 아닙니다. 5만 명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바늘구멍만한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졌다는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주권방송을 이렇게 제가 항상 분쇄하고 까는 바이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스물스물 봄날 아지랭이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있는 이 문빨 정권, 빨갱이 정권 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공산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직 제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부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제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계백장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